안녕하십니까. 건강의 법칙입니다. 집안에 아이들이 많으면 정말 조용할 날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지만 그만큼 행복한 일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아이가 몇 명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한 명 있으면 좀 아이가 외로울 것 같고 외롭죠. 두 명이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세 명이라면 아이들끼리 웬만한 놀이는 다 할 수 있겠죠? 예, 나중에 결혼하면 좀 많이 낳으세요. 네. 예, 사회 발전에 기여하시고. 자, 다들 비슷한 생각이신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2.72명의 아이를 낳기 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자녀 수는 2명이 안 돼요. 1.24명에 불과합니다. 네, 사실 요즘에 양육비 부담 때문에 한 명 키우기도 어려운 시대인데요. 네. 그런가 하면 아예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서 걱정하시는 부부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난임으로 마음고생하는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네. 오늘 건강의 법칙 주제 바로 난임입니다. 자, 부모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임은 건강한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난임이나 불임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5년 전에 비해 13.5%나 증가한 것으로 국내 가임기 부부 7쌍 중 1쌍 정도는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결혼이 늦어지면서 난임 부부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 여성 질환 또한 난임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난임 부부들을 위한 건강 정보, 난임의 원인을 통해 난임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이라고 하고요. 문제는 점점 더 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요즘에 갈수록 결혼까지 늦어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까지 늦어지면 남모를 마음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예, 오늘 바로 그런 난임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선홍길 선생님 모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좀 건강 정보를 잘 들어야 할 사람이 바로 저와 수희 씨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오늘 귀 쫑긋해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개된 여러 가지 건강 정보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좀 관련한 정보들이 많았지만 네. 오늘만큼은 미혼 남녀분들이 더 귀를 쫑긋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아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빨리 결혼부터 하고 싶네요. 아, 뭐 두 분은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결혼하기 전이라 그런지 난임에 대해서 네. 잘 모르기도 하고 실감이 나지 않는 부분인데 결혼하면 다들 잘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가 불임이라는 표현을 좀 쓰기도 했거든요. 난임과 불임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예전에는 임신이 잘 되지 않을 때 이제 불임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불임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또 불임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임신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임신 불능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임신이 좀 어렵다는 뜻인 난임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요즘에는 옛날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체격도 좋아졌는데 네. 이렇게 난임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뭐 어떤 거에 있을까요? 불과 몇 년 사이만 해도 확실히 난임 인구가 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쌍 중 1쌍이 이제 난임 부부라고 했었는데 7쌍 중 1쌍으로 이제 그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난임이 이렇게 계속 늘고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여성분들이 이제 그 사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제 결혼을 미루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임신과 출산을 이제 미루는 경향이 강합니다. 네. 이것 때문에 이제 가장 큰 이유고 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최근에 여러 매체에서 이제 그 나이가 들수록 임신하기 어렵다고 많이들 하니까 보다 일찍 이제 병원에 내원하셔서 이제 난임으로 이제 진단받고 이제 통계에 잡히는 숫자가 많아져서라고 봅니다. 그 옛날에 뭐 조선시대는 당연히 그랬고요. 네. 십수년 전만 해도 난임 부부들에게 여성이 문제다 이런 좀 시선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남성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도 좀 많더라고요. 예.
쉽게 생각하면은 그 남성 측 요인이 절반, 그 여성 측 요인이 절반으로 보는 게 반반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임신이 안 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제 남편분 정자에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나팔관에 문제가 있을 때,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배란이라든지 호르몬에 문제가 있을 때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임신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임신이 안 돼서 이제 병원에 오셔서 이제 상담 받으실 때는 꼭 남편분도 같이 오셔서 이제 검사 필요한 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성의 경우에 그 출산 정년기라고 할까요? 난임에 대한 걱정 없이 좀 건강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한 25에서 이제 30세 정도가 이제 제일 좋다고 봅니다. 25세 전은요, 그럼? 너무 빠른 것도 아.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신생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조산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예. 이제 미수가 아니면 이제 저체중아 이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빠른 것도 권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2014년 기준의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요. 평균 결혼 연령이 남성이 32.4세, 여성이 29.8세라고 합니다. 네. 여성들이 거의 30이 다 돼서 결혼을 하게 되니까 결혼 자체가 늦은 데다가 첫 출산 연령이 32.04세라고 합니다. 다우 씨 빨리 해야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평균에 지금 근접해 있어요. 아니, 예. 그러네요. 예. 근데 뭐 갈수록 사실 결혼이 많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늦어지는 결혼이 구체적으로 이 난임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아까 제가 난임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네. 드렸는데 네.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여성분의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설명드릴 때도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드리는 게 이제 나이에 관한 문제인데 임신이라는 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제 수정이 되고 그 수정이 된 수정란이 자궁에 이제 착상을 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정자와 좋은 난자가 만나는 것이 이제 임신의 시작으로 보는데 네. 그 나이가 들수록 난자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난자가 나오는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개는 이제 초경을 하게 되면 이제 원래는 난자는 다 만들어진 상태로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정자랑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25세 정도가 이제 임신하는데 가장 좋고 이제 30세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을 해서 35세가 넘어가면 이제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대신에 이제 임신율은 떨어지는 대신 이제 유산율이라든지 이제 태아 기형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35세 전에 이제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고 이제 아기를 이제 출산하라 하는 것이 다 이 이유입니다. 예, 뭐 난임의 원인이 이제 여성 반, 남성 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기 집을 또 갖고 계신 여성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성 질환이 있을 거예요. 네. 난임하고 관련된 그런 아무래도- 질환을 좀 치료해야 네. 난임이 좀 풀릴 텐데. 그렇죠. 예. 아무래도 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에 좀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네. 싶은데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임신을 하고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궁이 건강해야 됩니다. 이런 자궁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이 이제 자궁 근종입니다. 이제 자궁 근종은 이제 가임기 여성의 한 30% 정도에서 이제 발견되는 이제 가장 흔한 양성 종양입니다. 이 근종이 있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경우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생리통이 너무 심하다든지 아니면 생리량이 너무 많아서 이제 빈혈이 심하게 온다든지 아니면 크기나 위치가 이제 임신을 방해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제법 큰 크기의 자궁 근종 수술을 결혼 전에 받게 된다면 임신에 크게 영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근종 수술이 잘 끝난 경우에는 이제 임신에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고 네. 오히려 수술 잘 끝난 경우 임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종은 이제 재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수술이 잘 끝났다고 하더라도 꼭 주기적으로 이제 재발하는지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자궁 근종을 수술한 경우에는 이제 회복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최소한 6개월 이상 이제 임신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근종 수술한 위치에 따라서 이제 자연분만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왕절개 수술로 이제 분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알쏭달쏭 건강 상식을 통해서 난임의 원인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 궁금증, 여성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내용인데요. 생리통이 심하면 난임이 된다라는 질문, 우선 시민분들께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그래도 요즘에 보면은 난임 부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혹시 주변에 난임으로 조금 고생하셨던 분들 계신가요? 뭐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좀 네네. 어떤 식의 경우던가요? 그러니까 그냥 뭐 계획을 했는데 안 되니까. 네. 네네. 이렇게 많이 그렇죠. 힘들어하시죠? 많이 힘들어하죠. 그런 모습 보면 어떠세요? 좀 주요 안타깝- 원인이 뭘까요? 모르겠어요. 친구 조금
뚱뚱해서 그런가?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네. 하죠. 생리통이 심하면 난임이 된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그건 아닌 것 정답 같은데. X. 네. 생리통 있어도 뭐 그렇게까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난임까지는. 생리통이 심하면 난임이 된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X. 생리통이 심하면 아닌 것 X. 같은데. 네. 저도 근데 생리통이 조금 심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아닌 케이스도 있겠지만, 네. 굳이 또 100% 그런 건 아니지 싶어요. 생리통이 심하면 난임이 된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관련 있지 않을까요? O. 네. 그 통증이 있다는 거는 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증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네. 그게 직접적으로 난임과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추측이 되거든요. 생리통이 심하면 난임이 된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정답 O. 아무래도 아프고 이런 거는 좀 안 좋은 징조다 보니까 네. 그래서 난임이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O 들었어요. 자, 생리통이 심하면 난임이 된다. 선생님, 정답 무엇인가? O인가요, X인가요? 정답은 O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생리통과 난임은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생리통이 난임을 일으킨다는 것보다는 난임의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의 결과로 이제 생리통이라는 증상이 생기는 것이 맞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구나.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생리통을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여성 질환이 있을 때만 나타나는 통증인지 없어도 이 통증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리통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이제 자궁 근종 있고 또 난임의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보는 이제 자궁내막증이 있습니다. 자궁내막증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이제 난임의 원인이 되는데 먼저 이제 자궁내막증 자체가 이제 배 속에 이제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습니다. 뭐 자궁, 나팔관, 난소 그리고 여러 가지 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유착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난임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원인으로는 그 난소 자체를 이제 자궁내막증이 파고들면서 이제 정상 난소 조직을 이제 그 기능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난임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 궁금증은 젊은 여성분들이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한데 다음 궁금증, 다이어트가 난임의 원인이 된다라는 질문 드려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민분들 먼저 만나보시죠. 다이어트가 난임의 원인이 된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정답? 네. 생리가 그래도 정상적으로 나와야 이제 배란, 가임 이게 가능하니까 임신이 더 잘 되지 않을까. 네, 다이어트 하면 이제 생리가 조금 끊길 때도 많고 여성분들 많거든요. 저도 그런 경우 많았었고. 네. 다이어트가 난임의 원인이 된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다이어트 O. 요즘에 다이어트를 되게 안 좋은 방법으로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예를 들자면요? 그러니까 그냥 굶어서 한다든지 그냥 한 가지 음식으로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충분한 영양소 같은 게 공급이 안 될 것 같아서 네. 난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가 난임의 원인이 된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다이어트가 그럴 된다.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거. 관리 없이 그냥 다이어트만 하다 보면 몸이 좀 건강하지 못해질 것 같은. 다이어트가 네. 난임의 원인이 된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다이어트가 맞습니다. O. 네. 임신을 잘 하려면은 충분한 영양 섭취 그런 게 중요한데 네. 굶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임신이 잘 되지 않겠죠. 다이어트가 난임의 원인이 된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정답 O. 아무래도 영양분이 불충분하니까 네. 몸속에 좋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이유에서 난임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다이어트를 생각하는데. 하면. 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셨는데 다이어트가 난임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건가요? 정답은 선생님 뭔가요? 정답은 세모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세모요? 예. 그 갑작스럽게 심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호르몬의 이제 변화를 일으키게 돼서 이제 그 배란 장애를 유발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무월경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적정 체중인 경우에는 이제 다이어트라는 것이 임신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과체중인 경우 이제 배란 장애가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경우에 적절하게 이제 체중을 줄이게 되면 그것 때문에 배란에 도움이 돼서 이제 임신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결혼하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살이 좀 쪄요. 네. 야식도 많이 먹고 하니까 여성분들도 뭐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좀 살이 찐 게 그 임신에 방해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볼 때 이제 여러 가지를 보는데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몸무게. 그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은 이제 적절한 체지방에 도달해야 임신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체지방이 너무 없어도 안 되는군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마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체지방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신이 안 되고 무월경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당연히 적정 체중인 경우에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지만은 이제 저체중인 것보다는 차라리 약간의 과체중이 임신에 좀 더 낫다고 하겠습니다. 약간의.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주변에 저는 보면 생리가 좀 불규칙한 분들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어떤 혹시 뭐 질환을 의심해 볼 수도 있을까요? 생리 주기는 이제 28일 또는 30일 정도로 일정한 게 가장 임신에는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런 생리 주기가 불규칙한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 대부분 이제 배란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이제 생리가 불규칙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질환은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죠? 다낭성 난소 증후군? 원래는 대부분 여성분은 난소 안에 이제 난포들이 이제 몇 개만 존재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난포들이 여러 개 보여서 이제 동글동글한 이제 난포들이 많다. 그래서 낭이 많다. 그래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네. 난포들이 많게 되면은 오히려 배란이 더 잘 될 것 같은데 정반대로 잘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란이 안 돼서 이제 생리를 잘 안 하게 됩니다. 예. 이런 질환은 뭐 치료를 좀 적절하게 받으면 혹시 뭐 난임에 대한 걱정은 좀 덜 수 있겠죠? 모든 이제 병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하시면은 임신에 대부분 이제 성공하게 됩니다. 네.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배란 쪽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란을 도와주는 이제 적절한 약물을 사용하고 필요한 주사를 쓴다. 그래서 배란을 잘 도와주게 되면 대부분 무사히 임신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자궁 근종처럼 이제 치료가 되면 임신이 걱정이 없는 거군요. 근데 이제 남성의 난임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치료 방법이 있습니까? 정액 검사를 하게 되면 네.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을 보는데 이제 정액의 양, 그리고 정자의 숫자, 그리고 운동성, 이제 모양 같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네. 이런 결과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 그 심한 정도에 따라서 이제 인공수정 시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그 시험관하기 시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자를 이제 나쁘게 하는 요인들 중에서 이제 흡연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흡연이요. 예. 그래서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은 이제 금연을 하시고 이제 또 몸 컨디션 관리 잘 하신 다음에 이제 정액 검사를 다시 하시게 되면 이제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는 그 난자는 여성의 나이와 좀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 남성 정자는 좀 어때요? 물론 정자도 네.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나빠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난자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 정도가 덜하기 때문에 여성분 나이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 여성 질환은 없어도 좀 임신을 어렵게 하는 질환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호르몬 이상이 이제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내원하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반드시 필수 검사가 이제 호르몬 검사입니다. 호르몬, 예. 이 호르몬 검사에는 이제 갑상선 호르몬 그리고 유즙 분비 호르몬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게 되는데 이 호르몬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어야 임신도 잘 되고 무사히 이제 아기를 분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분들은 이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적절히 치료 받으시면 임신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난임을 극복할 수 있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요. 요즘 뭐 많이들 하시니까 잘 아시죠? 인공수정. 예, 이게 뭔가요? 난임병원에 오신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바로 다 시술을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부의 나이라든지 난임 기간 그리고 이제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서 두 분의 원인을 먼저 찾아보고 이제 적절한 이제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나이가 젊으시고 난임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분들은 먼저 배란이 잘 되는지 확인해서 이제 정확한 배란 날짜를 먼저 잡아드리고 뭐 배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배란을 도와주는 그런 치료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몇 차례 시도를 하였는데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인공수정입니다. 인공수정은 이제 크게 불편하거나 아픈 시술은 아니고요. 아주 간단한 시술입니다. 대개는 이제 그 부부관계 맞춰서 남편분이 정자를 병원에 와서 주시면은 그 정자를 이제 좋은 정자만 모아서 그냥 자궁에 넣어주면 끝나는 시술. 그래서 정식 이름은 자궁 내 정자주 입술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시술인 대신에 임신 성공률은 그렇게 높진 않아서 대개 이제 시술당 한 15에서 17% 정도 성공률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공수정과 함께 저희가 많이 들을 수 있는 게 바로 시험관악인데요. 이거는 어떨 때 하는 시술인가요?
시험관 시술은 원래 그 나팔관에 문제가 있을 때 임신을 위해서 이제 시작된 방법입니다. 네. 그렇지만 현재는 모든 영역의 난임에서 이제 사용되고 있고, 대개는 이제 남편분 정자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양쪽 나팔관이 다 막혀 있다든지, 아니면 수술을 해서 없는 경우, 아니면 인공수정 시술을 계속 시도하였는데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 이제 체외 수정, 즉 시험관 시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 뿐더러 쉽지 않다고 들었어요. 네. 실제로 어떤가요? 시험관 시술이 과거에는 많이 아프고 불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많이 편해졌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어떤 과정인지가 궁금해요. 뭐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네, 시험관 시술은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제 일단 난소에서 난자를 먼저 여러 개를 키운 다음에 이제 난자를 채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자를 채취하고 남편분 정자와 채취한 난자를 이제 체외에서 수정을 시킨 후에 수정란을 만들어서 그 수정란을 다시 자궁에 넣어서 이식을 해주면 끝나는 시술로 대개는 이미 성공률은 한 50% 정도로 인공 수정보다 이제 훨씬 높겠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현재 이제 자가 주사 그리고 또 질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또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방법들이 개발이 돼서 이제 뭐 그 착상 전 유전 검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파편 제거술 아니면 정자 DNA 검사, 뭐 보조 부화술 같은 걸 사용하기 때문에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임신에 성공한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요즘 TV에 참 많이 나오던데 그 쌍둥이, 다둥이들이 거의 대부분 인공수정이나 뭐 시험관 아기 시술로서 태어난 아이들이잖아요. 이렇게 실제로도 그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까? 쌍둥이 생길 확률은 당연히 높아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대개는 이제 과배란 인공수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배란 자체가 여러 개가 되고, 그럼 당연히 임신할 수 있는 성공률이 높아지는 대신 쌍둥이가 생길 가능성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가 하나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쌍둥이를 원하지 않는 부부 같은 경우에는 과배란 인공수정보다는 이제 자연 배란 주기에 맞춰서 인공수정을 해주는 걸 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시험관 시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쌍둥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는 이제 수정란 이식 개수가 2개이기 때문에 이제 쌍둥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2개의 수정란 이식한다고 해도 모든 경우에 쌍둥이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한 20에서 30% 정도가 이제 쌍둥이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당연히 수정란 1개만 이식하면 쌍둥이가 생길 확률은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예. 이 질문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비용이요. 좀 제 생각에는 비쌀 것 같은데 요즘 어떻습니까? 뭐 정부에서 지원도 해준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물론 자연적으로 임신하는 게 가장 비용이 저렴하겠죠. 그래서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인공수정이나 이제 시험관 시술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이제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담 없이 이제 시술하실 수 있으니 먼저 병원에 상담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자세한 얘기는 드릴 수는 없고 한번 검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아이들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와 만나기 위해서 그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곧 만나게 될 예비 엄마 한 분을 제가 만나 뵙고 왔습니다. 우선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표정이 정말 밝으세요. 그래서 더 기분이 좋아지는데 아주 좋은 일이 있다고요? 예. 미리 축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정일이 언젠가요? 그러면? 2월 24일요. 이제 보시겠다. 예. 우리 또 아기를 만나기까지 개인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노력들을 하셨나요? 이제 난간 수종이라는 질환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복강경으로 나팔관 절제술을 받고요. 나이가 또 조금 있는 관계로 선생님이 저를 이제 하자는 대로, 뭐 제가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하여간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정말 그 노력 끝에 우리 아가가 지금 뱃속에 정말 찾아왔잖아요. 그때 기분 어떠셨을까요? 제가 3번째 시술에 성공을 했는데 확률적으로 이렇게 40대가 성공할 확률이 워낙 낮으니까 저 정말 3번째는 반신반의를 했는데 아침에 되게 꿈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생일날 바로 전날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도 생일 선물을 받고 싶다고 선생님이 기억을 하시고 그 생일 선물이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로또는 안 돼봤지만 로또가 되면 아마 그런 기분일까. 처음에 정말 믿어지지 않는. 근데 다음 날 이렇게 되니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런 기분이었어요.
굉장히 제가 이분은 신경이 많이 쓰였던 분이고 처음 오셨을 때부터 또 나이도 많으시고 그리고 또 오셨을 때 검사했는데 뭐 나팔관도 좀 문제가 있으셔가지고 오시자마자 수술도 먼저 받으셨거든요. 수술하고 나서 이제 또 시험관하기를 이제 2번을 하셨는데 또 2번 다 좀 잘 안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3번째 하실 때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검사 좀 추가로 하고 이제 뭐 그 착상전 유전 검사라든지 아니면 보조 무화술, 뭐 미세 수정 그런 할 수 있는 시술은 다 이제 추가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또 이제 수정란이 좀 좋은 게 하나가 이제 괜찮은 게 있어서 이식했고 또 임신까지 무사히 이제 또 진행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분만을 또 앞두고 있어서 또 참 기분도 좋네요. 어떻게 보면 큰 선물을 주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임신 안 되고 또 그러시니까. 근데 병원에 처음 다니실 때부터 항상 이제 밝고 좀 긍정적으로 다니셨거든요. 그것도 임신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성공한 케이스 아닙니까? 그렇죠. 기적이지 뭐.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할 때 서혜원 씨. 아유,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 같아서 인터뷰하는 내내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네, 원숭이에 태어나면 아이가 또 뭐 재주가 많다는데 정말 축하드리고 선생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맞아요. 두 분한테 박수 한번. 축하합니다. 와, 훈훈하네요. 예. 이렇게 표정이 좀 안 좋으세요? 좋은 일인데. 아니, 근데 다른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 요즘 보도자료 보면요. 냉동정자라는 말이 좀 많이 들어봤어요. 나오는데 이거는 또 무슨 얘기예요? 정자를 냉동해서 그 후에 이제 필요할 때 녹여서 이제 임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현재도 남편분이 뭐 해외 출장 오래 가신다든지 아니면 뭐 질병 치료 때문에 임신을 미뤄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제 정자를 미리 보관을 시킨 후에 나중에 필요할 때 녹여서 임신하고 있고 현재도 많이 계속 시술을 하기 때문에 임신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어렵게 임신이 돼도 계속해서 유산이 되풀이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럴 때 난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임신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무사히 분만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임신이 이제 분만까지 가지는 않고 약 40% 가까이 임신 초기에 유산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임신 초기에 이제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유산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오셔서 이제 적절한 검사를 받으시고 이제 진단을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예 제 생각에는 아예 이럴 때는 10달 동안 집에서 정말 꼼짝 않고 쉬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좀 어떤가요? 습관성 유산으로 이제 진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적절한 원인을 찾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집에만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난임이셨던 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임신을 하시면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예, 굉장히 조심하실 것 같은데 어떤 좀 주의사항이 필요할까요? 뭐 난임이었던 분이 임신하신다고 해서 더 조심할 건 없습니다. 그래요? 그냥 그 임신 초기에 이제 무리하지 않고 이제 잘 쉬시는 걸로 충분하고요. 또 엽산 복용하는 거 꾸준히 하시고 그냥 임신했을 때 피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 것들만 피하시는 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그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나은지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냥 하시던 생활, 그냥 직장 생활이면은 그냥 똑같이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뭐 임신 잘 되라고 아니면 뭐 유산을 피하기 위해서 뭐 생활 습관을 바꾼다든지 그런 것 자체도 이제 스트레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뭐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난임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어려운 것뿐인 것 같습니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건강의 법칙에서는 난임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난임 부부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시죠. 의학기술이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고 특히 난임 영역에서는 그 발전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예전에는 어렵다고 보았던 이제 사례들도 이제 임신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나이에 관해서는 임신율이 그 저하되는 것은 이제 막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임신이 잘 안 될 때는 좀 일찍 이제 병원에 내원하셔서 이제 검사 받으시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임신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임신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부인분 혼자 병원 가게 하지 마시고 남편분도 꼭 같이 가셔서 이제 검사 받으시는 게 필요하고 또 흡연하시는 분들 꼭 금연하시는 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자, 결혼과 첫 출산이 늦어지면 난임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장가 빨리 가야겠습니다. 시집 빨리 가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좀 일찍 하지 않으시거나 20대 여성분들이라면 이 건강한 출산과 임신을 위해서 결혼 전에 한 번쯤 검사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설 연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한 주 동안 건강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께는 삼양제넥스에서 올리고당 세트를 드립니다.